자체 시청률을 갱신하며 나날이 화제성을 더해가는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로코와 스릴러가 합쳐져 더 큰 재미를 선사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엔딩 장면에서는 취기가 오른 계지웅과 미진이 그동안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서로에게 털어놓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겉보기에는 아주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는 계지웅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가족의 아픈 상처에 대해 미진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지웅의 얼굴에는 슬픔과 쓸쓸함이 가득 묻어 있어 마음이 쓰이는 미진이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하나뿐인 엄마가 누군가의 살해당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특히나 그의 엄마 사건은 범인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남아있죠. 지웅 엄마는 살인 사건의 목격자였는데요.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며 경찰이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설득했었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어린 지웅을 안고 눈물까지 흘렸었는데요. 어쩌면 그때는 지웅이 너무 어려서 엄마의 그런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엄마가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을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진 또한 최근에 발생한 살인사건 목격자인데요. 그래서 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웅이죠. 미진에게 전기 충격 기등을 준비해주고 시간 상관없으니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것도 엄마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진은 취기도 오르고 그동안 눌려져 있던 지웅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급기야 이건 실수 아니라며 지웅에게 기습 키스를 하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지웅의 눈은 동그랗게 되는데요. 어쩌면 지웅 또한 그동안 몰랐던 미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전개를 볼 때 처음부터 너무 백철규를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16부작에서 절반도 방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범인이 오픈되었죠. 어쩌면 이건 작가가 반전을 시도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백철규가 임순의 실종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요. 임순은 최근 서안지청에서 예전에 서안은행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한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는 임순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갑게 임순 아니냐며 자신을 직장 동료라고 소개하며 자기를 모르냐고 물어보죠. 임순이 실종되고 나서도 시간이 꽤 흘렀고 또 현재 임순은 호정만 그녀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임순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반갑게 맞이한 걸까요? 사실 1화에서 미진이 임순으로 얼굴이 바뀌었을 때 미진의 엄마 아빠도 그녀를 보고 기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며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었죠. 만일 현재 임순이 과거의 임순과 조금이라도 닮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소동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임순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놀라는 반응을 보였겠죠. 그렇다는 건 현재 임순의 얼굴은 과거의 임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렇다면 자신을 서안은행 동료라고 소개한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어쩌면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현재의 임순이 진짜 예전에 실종된 서안은행에 다니던 임순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철규 또한 현재 임순의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고편에서 병원에 실려간 임순을 보고도 임순 너 누구야 할 정도로 몹시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쩌면 백철규의 부탁으로 임순의 친구인 척 그녀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9화 예고편에서는 호수에서 발목이 잘린 한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몸속에서는 펜타닐이라는 약성분까지 나왔는데요. 계지웅은 살해 용의자로 병원장 백철규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임순과 고병덕 수사관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 잠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예고편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임순병실의 문을 누군가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모두가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백철규입니다. 과연 그들은 병원에서 살인과 관련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범인은 두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고 말이죠. 최근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백철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길에서 미진을 마주쳤는데요. 이때 계지웅이 미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돌아간 후 자신의 아지트에서 피 묻은 손가락으로 이미진의 이름을 적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보면 그는 오른손으로 그의 이름을 적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백철규는 손에 힘이 없어서 펜도 잡지 못하고 떨어뜨릴 정도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준 건 어쩌면 이 사건의 범인은 또 다른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계지웅 엄마가 살해될 당시 그는 경찰에 목격자 진술을 하겠다고 전화를 건 후 경찰을 기다리던 중에 살해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범인이 그 장소에 나타나 전화를 끊은 직후 그녀를 살해했을까요? 물론 그녀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범인이 그녀 주변을 맴돌았을 확률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목격자 진술을 하겠다는 계검사 엄마에게 담당 경찰이 진술을 받으러 가려 하자 결국 다른 신임 검사를 보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계검사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서한시 살해사건 정보를 보면 지웅이 엄마 강경희에 대한 신상 정보만 찢어지고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 고의로 그 사건 일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죠. 살해사건 사건 일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경찰이 그 부분만 찢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님 범인이 경찰이라 자신이 직접 그 사건 정보를 찢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계검사 엄마 신상 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훼손되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훼손되었을 확률입니다. 두 번째는 계검사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가 서한지청으로 온다는 건 이미 주변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을 텐데요. 특히나 계검사는 서울에서도 에이스 검사 중에 에이스 검사였죠. 그런 그가 이곳을 자진해서 온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목적이 오래전 미제로 남아있는 자신 엄마의 살인사건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하예고편에서는 임순과 고원이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임순도 고원에게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어 처음에는 많은 불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순이 고원의 비밀을 지켜주었듯이 자신도 임순의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임순 입장에서는 밤낮이 바뀌는 자신의 몸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정말 답답함이 많았을 텐데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고원이 어쩌면 임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기에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회식에서 얻은 소원카드를 자신에게 300만 원이나 지불하고는 남들이 다 거부하는 차장 비서 보조원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죠. 그것도 임순을 지켜주겠다는 명분하에 말이죠. 위층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임순의 사무실을 바라보며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흐뭇함마저 안깁니다. 비주얼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원과 임순인데요. 그럼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스윗함이 느껴지는 건 뭘까요? 그만큼 두 사람의 연기합이 좋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미지는 정말 복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낮에는 톱스타 고원과 즐기고 밤에는 잘생기고 키 크고 나름 내면에는 따스함까지 갖춘 계지웅과 함께하니 말이죠. 9화에서는 어떤 스토리 전개가 이어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